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요 83세예요. 그런데 건강 수명은 그거보다 훨씬 적어요.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더 오랫동안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노화가 바로 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나중에는 치매까지도 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화 예방만 해도 20억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이런 노화의 속도를 충분히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 중요한 거 3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주로 허리와 다리의 통증 그리고 뇌질환을 치료하고 있고요. 현재는 강남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로병사,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4가지가 생로병사인데 요즘은 이게 달라졌어요. 평균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요 83세예요. 그런데 건강 수명은 평균적으로 한 66세에서 70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66에서 70세까지만 건강하고요, 나머지 죽기 전 83세까지는 계속 병치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년이 넘는 기간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거냐면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더 오랫동안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노화가 바로 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좀 안 좋아지고요. 관절도 마찬가지죠. 관절염이 생기면 걷기가 어려워지고, 걷기가 어려워지면 뇌를 자극하는 게 줄어드니까 뇌세포도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치매까지도 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화 예방만 해도 20억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수명은 늘어났지만 진짜로 중요한 거는 내가 직접 걷고 그다음에 생활을 하고 건강을 챙기는 이런 건강 수명이 중요한 거예요. 노화라는 거는 탄력 저하에서 시작을 합니다. 탄력이 저하되면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고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니까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게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이마에만 생겼겠어요? 혈관 탄력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정말로 동맥경화의 초기 징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탄력 저하라는 게 혈관, 근육, 인대, 연골 모든 게 다 여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피부를 통해서 건강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 습관만 바꿔도 노화 속도가 80%를 늦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대에서 70대까지 계속 우리는 늙기 시작을 해요. 20대와 30대는 실질적으로 노화가 진행된다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이 굳어지는 시기예요. 40대에서 50대가 되면 내 굳어진 습관이 나의 탄력을 저하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60대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젊어, 아직 아픈 데도 없고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바꿔서 노화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내 나이는 60대, 70대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습관을 바꿔주신다면 충분히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 중요한 거 3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가 콜라겐, 두 번째가 운동, 세 번째가 식습관이에요. 첫 번째 콜라겐. 콜라겐이 단순히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그런 성분이 아닙니다. 콜라겐이라는 게 탄력을 지지하는 지지대거든요. 전신 노화의 방어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관절, 혈관, 근육, 인대, 장기 조직까지 골고루 분포를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 탄력의 뼈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혈관하고 관절, 내장 장기 같은 데는 탄력이 좋아야 움직이면서 충격 흡수라든가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콜라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장기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콜라겐 감소가 빠른 사람들은요, 같은 나이대 동년배보다 피부에 주름도 더 많고요, 배도 더 많이 나오고요, 관절염도 더 심하게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콜라겐 자체가 전신 노화를 예방하는 필수 영양소예요. 콜라겐을 먹었잖아요? 그럼 먹은 콜라겐을 사용을 해야죠. 탄력을 자극시키고 회복을 시키는 강력한 신호를 주는 게 운동입니다. 운동 자체가 또 우리 몸속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을 시켜요. 근육하고 관절의 탄성이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독소를 제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좀 촉진이 되잖아요.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제거가 되고 그러면 세포 재생이 더 좋아지겠죠. 특히 40대 이후에는 운동 열심히 하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습관이 식습관이라 그랬죠. 전신의 염증을 낮추고 콜라겐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노화의 주범이 당이에요, 당. 갑자기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게 뭐예요?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고당도 음식, 당화가 콜라겐 섬유를 손상시키면서 주름을 만들고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콜라겐 어떻게 먹는 게 좋을 것인가? 콜라겐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일반 콜라겐을 먹게 되면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골국, 닭발, 족발 다 콜라겐이야, 많이 먹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일반적인 콜라겐은요, 분자량이 굉장히 커요. 덩어리가 크다는 거예요. 장을 통과하면서 흡수하는 그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음식을 통해서 콜라겐을 섭취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흡수를 위해서 분자 크기를 작게 쪼갠 저분자 콜라겐이어야만 우리 체내 흡수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리펩타이드 콜라겐, GPH 콜라겐을 섭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콜라겐이 아미노산 3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피부 속에 있는 세포와 같은 분자 구조여서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바로 흡수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용 쥐한테 이 트리펩타이드 콜라겐을 섭취하게 하고 흡수율을 검사를 했는데요. 섭취하고 24시간 만에 뼈, 피부, 관절, 연골로 도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콜라겐을 섭취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 식품 유형에 따라서 기능성이 다릅니다. 크게 한 2가지 제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일반 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 피부 개선이나 탄력 증가 같은 기능에 특화된 것들이고요. 일반 식품은 그냥 콜라겐이 함유된 젤리라든가 음료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피부 탄력, 주름 개선, 보습 효과 같은 건 반드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노년기에는 단백질 음식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탄력이 떨어져요. 왜냐면 콜라겐이 결국엔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피부, 혈관, 근육, 장기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조직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백질을 지탱하는 구조가 콜라겐이기 때문에 콜라겐은 단백질의 핵심 성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잘 흡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단백질을 먹기가 어려워지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씹는 게 어려워지니까 단백질 잘 안 드시려고 그래요.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내 몸속에 있는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근육이 약해지면서 근감소증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시작되겠죠. 근감소증이 이런 노화의 주범이 됩니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단백질 섭취를 체중 1kg당 최소 1에서 1.2g 정도는 먹는 게 좋아요. 하루에. 몸무게가 60kg인 성인분 같은 경우 하루에 60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도 여러 종류가 있죠. 동물성이 있을 거고 식물성이 있을 거고 보충제로 나오는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먹기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끼에만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하루 3끼를 골고루 균등하게 단백질을 분배를 해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생활 속 습관 개선을 통해서 탄력을 챙기는 거는 운동이에요. 운동은요,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운동이에요. 20대에서 40대의 운동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60대 돼서 정말로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연령대별로 필요한 운동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한 30대부터는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이에요. 왜냐면 심폐 기능을 유지를 해야 되고 대사 기능이 저하되는 걸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40대에는 골반하고 척추가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체형이 변화가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기 시작하니까 40대부터는 유연성과 밸런스 운동 꼭 같이 해주시고 50대 이후부터는 근력 운동을 중요시 해야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큰일 나요. 골다공증과 근감소증 그리고 낙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육인 코어 근육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복근, 등, 엉덩이, 허벅지 이쪽 근육을 단련시키면서 코어 근육을 단단하게 해줘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고요. 코어가 약해진다면 측만증이라든가 아니면 허리 디스크라든가 허리 협착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어 운동 병행을 해주셔야 되고 운동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는 근력 운동 해주시고요. 매일매일 하는 거는 스트레칭 운동이 있고요.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게 적절하게 운동을 분배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50대 이후인데 걷기 운동을 하고 나서 난 운동 다 했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요. 그거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20대는 괜찮아요. 20대 때는 근육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나 걷기 운동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요. 50대 이후에 걷기만 하고 근력 운동을 안 했다? 나중에 근감소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가? 계단 오르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걷기보다 2배 이상 효과적인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올라가면서 내 체중을 이용해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복부까지 자극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집이 한 10층이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말고 걸어 올라가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체 운동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50대 이후에 추천하는 근력 운동은요, 벽을 이용해서 하는 벽 스쿼트 추천드리고요, 플랭크 운동도 좋고요, 브릿지 운동 되게 좋아요. 벽 스쿼트도 있지만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방법도 있고, 뭐 그런 거 이용하지 않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는 스쿼트도 좋은 운동입니다. 노화 예방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하죠.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노화를 가속시키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우리 몸속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코티솔이라고 부르거든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서 분비가 됩니다.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을 분해하고 염증을 유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거든요. 그러면 기분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져요. 업다운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자기 조절 능력을 나쁘게 하니까 결국에는 막 먹어요. 그게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고 약순환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감정 상태가 또 뇌 건강하고 거의 직결된다고 봐야 돼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 이 해마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때부터 기억력이 나빠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 감정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노년층의 수명도 짧고 병치레도 많았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건강을 챙기면 몸도 건강해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정신 건강을 챙기는 대표적인 방법은 잠을 잘 자는 거예요. 하루에 연속으로 7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자고요. 그 다음에 명상이라든가 어떤 심호흡 같은 걸 해서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들을 루틴을 통해서 정화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나 혼자 해결하지 말고요,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해결을 한다면 훨씬 스트레스 관리, 멘탈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속도와 방향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콜라겐, 단백질, 운동, 그리고 멘탈 관리는 우리 몸의 탄력과 회복력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들이에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도 이게 쌓이고 쌓여서 10년 뒤에는 내 몸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건강은 결국에는 나를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